반갑습니다. 그라제라입니다. 오늘은 기상 상태가 여의치 않아서 낚시도 못 가고 도복 포인트도 촬영이 힘듭니다. 내려가는데 상당히 미끄럽죠. 그래서 또 그런 거 보고 오실까 봐 어울리지를 못하고 오늘 이렇게 실내에서 제가 감성돔 낚시를 기존에 할 때 나름대로 좀 노하우, 요즘 말하는 꿀팁, 그런 게 좀 한두 가지가 있어서 그런 거를 차라리 소개를 해 드리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뭐 큰 건 아니고요. 간단한 소품 가지고 활용하는 아주 그 깨알팁 같은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준비해서 영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적으로 지금 채비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채비를 음 우리가 그 앞전 시간에 저부력 비조법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스템 구멍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었었죠. 반달구슬도 필요 없고 면사 매듭이 찌에 걸려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인제 고부력 반유동 조법의 어떤 첩이죠. 이것은 다들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면사 매듭이 있고 면사 매듭이 그다음에 면사 매듭과 찌 사이에는 이렇게 반달구슬이 있고 요렇게 반달구슬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0.85를 세팅을 했습니다. 구멍치 0.85. 자, 왜 0.85냐 그러면 제가 현재 오늘 내린 지역이 수심이 7에서 8m, 그냥 잔잔한 여밭입니다. 그래서 0.85를 선택했습니다. 즉 내가 공략하고자 하는 또는 내림 포인트의 그 수심에 비례한 그러한 구멍치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찌를 선택하실 때 우선 그 몇 호를 쓸 것인지 우리 초보분들 잘 모르시는데 그럴 때는 수심과 비례해서 0.1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7에서 8m 또는 7에서 9m 정도 나간다 그러면 0.8, 0.85, 10m 정도 수심에 나간다면 1호, 1.5m 정도, 아니 15m 정도가 나간다 그러면 찌는 1.5호, 뭐 그렇게 깊은 수심에 따라서 찌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무난하고요. 그다음에 0.85를 선택하고 그러면 침강력이 있는 똑같은 수중찌는 똑같이 0.85, 마이너스 0.85죠. 수중찌는 이렇게. 자, 그리고 수중찌와 수중찌 사이에 자, 이렇게 작은 고무가 하나 있습니다. 작은 고무가. 자, 이건 왜 넣냐면 수중찌와 구멍치가 이렇게 캐스팅을 하거나 대상어가 물거나 잡어가 물었을 때 이게 부딪힙니다.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아무래도 이 도장 부위가 깨지겠죠. 그래서 그런 그 쿠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마하게 고무로 된 제품 하나 넣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중치가 여기 보자, 이렇게 앞에도 고무가 앞으로 돌출돼 튀어나와 있고 뒷면도 돌출돼 튀어나와서 이게 어느 정도 완충작용이 가능하다 했을 때는 이 고무를 굳이 넣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도래와 수중지 사이에도 이렇게 고무가 하나 들어가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러한 그냥 방유동 칩입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채비를 했을까요? 아니겠죠. 이건 그냥 짚고 넘어가는 차원이고. 자, 채비를 이렇게 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감성돔 낚시나 바다 낚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셌을 때 0.85에 0.85 마이너스 수중치를 달게 되면 여부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부력을 잡아주기 위해서 뽕돌을 달지 않습니까? 또는 편납을 붙이거나, 편납은 찌에 자체적으로 편납을 붙여서 개인적으로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챙기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귀찮으면 우리가 시중에 나가 보면 뽕돌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저도 뭐 뽕돌을 잘 쓰지 않지만 긴 꼬리를 할 때나 또 뱅에돔 쪽이 좀 깊은 수심 물꼬를 노릴 때 그럴 때 이제 뽕돌을 씁니다. 여기도 보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게 G1부터 B까지 뽕돌을, 이제 이쪽은 고무 뽕돌이죠. 고무 뽕돌을 갖다 놨고, 그다음 여기에 작은 케이스에 있는 것도 G1, G2에서 G7까지 해서 좁쌀 뽕돌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제가 이제 긴 꼬리 전용 바늘과 뽕돌을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가지고 다니는데 감성돔 낚시를 할 경우에는 뭐 뽕돌은 꼭 필요하죠. 어떤 수심의 깊이, 그 다음에 조류의 세기, 그 다음에 고기의 어떤 활성도에 따라서 목줄의 뽕돌을 어느 지점에 달을지 그것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또 그런 내용들을 지금 전달하신 분들이 유튜브를 찾아봐도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는 뭐 생략을 하고 뽕돌을 저는 오늘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뽕돌을 달아도 됩니다만은 뽕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영등철도 그렇고 또는 겨울철, 특히 바다권을 노릴 경우에는 이제 그때 당시 그 감성돔을 할 때 이러한 일반 뽕돌을 사용하지 않고 뭐라 그럴까, 고무차륵 있죠. 고무차륵. 그 고무차륵을 가지고 활용을 대신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금은 제가 예전에 썼던 그런 고무차륵이 이제 없더라고요. 지점토는 아닙니다. 지점토는 애들 그 차륵을 그 차륵놀이라고 할까요? 뭐 만들기 그러게 하기 위해서 점토에다가 그 색깔을 입혀가지고 똑같이 손에 묻어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썼던 그 고무차륵 같은 경우에는 손에 묻어나지 않습니다. 손에 묻어나지 않으면서 뽕돌도 대신할 수 있고 좀 강력해서 캐스팅 때 떨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미끌림이 발생되면 뽕돌은 채비 손실 내지는 뽕돌 부위가 잘 빠져나오지 않고 그게 터져버립니다. 고무차륵을 쓰게 되면 채비 해수가 그 다음에 뽕돌이 걸렸을 경우에 무난하게 바이든 끼인 부분에서 빠져나오면서 손쉽게 해수가 가능하죠. 그래서 뽕돌을 가지고 있는 장점도 똑같이 전달이 되면서 미끌림이 발생을 됐었을 경우에도 채비 손실 내지는 바늘에 줄 털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고무 찰흙을 예전에 제가 썼던 걸 요즘에 찾아보니까 없고 해서 가까운 문구점에 갔더니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색깔별로, 이게 아이들 저기 뭐야 그 찰흙놀이 할 때 이렇게 색깔 입혀가지고 여기 이렇게 나오는 문구점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뭐 한 1,000원, 2,000원 정도밖에 안 씁니다. 하나에 뭐 한 500원꼴밖에 안 되는데, 자, 이런 게 있으면, 자, 어쩔 때 이게 필요하냐 그러면, 자, 뽕돌을 여부력을 잡아주는 부분을 보통 우리가 그 돌의 부분 또는 돌에 묶은 짜투리 부분 이런 쪽에서 보통 여부력을 하나 잡아주는 뽕돌을 하나 이렇게 답니다. 이렇게 뽕돌을 달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목줄에 우리가 보통 이제 목줄이 보통 뭐 한 3m, 4m 뭐 쓰는 마다 틀리지만 2m 쓰시는 분도 있고 3m 쓰시는 분도 있고 다 틀린데, 자, 바늘에서부터 어느 지점에 뽕돌을 달 겁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더라도 조류가 쓸 때, 잡어가 뭐 많이 달아들 때, 또 입질이 예민할 때, 또 활성도가 좋을 때, 거기에 따라서 뽕돌을 뭐 20cm에 물릴 때도 있고 40cm 뭐 다 틀리지 않습니까? 자, 결국 바늘에서 뽕돌을 물려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자, 뽕돌을 사용하지 마시고, 자, 이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볼까요, 한번. 야무게도 잠깐 왔네. 자, 자, 애들 촬영놀이 할 때 쓰는, 자, 그런 제품들입니다. 자, 이걸 보면, 자, 고무처럼 말랑말랑합니다. 이걸 다들 아실 겁니다만, 이걸 가지고 뽕돌 대신 활용한다는 분은, 글쎄요, 저는 예전에 이걸 많이 썼습니다. 이 제품은 아니지만 유사하게 생겨서 이걸 지금 찾아왔는데, 자, 손에도 절대 묻지 않고요. 자, 손에도 묻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모형이든 다 가능합니다. 자,
바늘에 제가 뽕돌 대신 한번 달아볼게요. 이거 조그맣게 뛸 수도 있습니다. 자, 나머지 안 쓴 거 붙이면 되고요. 자, 이만하게 띄어서, 이만하게 띄어가지고, 자, 이게 B로 만들 수 있고, 뭐, 2B로도 만들 수 있고, G2로 만들 수 있고,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집에서 미리 계량해가지고, 따로따로 그 통에 담으면 되겠죠. 자, 잘 마르지 않습니다. 마른다 하더라도 물을 묻혀서 놔두면 다시 복원이 금방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만약에 B라고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이 B통, 뽕돌에다 B에다 이렇게 넣어 놓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게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1이면, 자, G1만큼의 우리가 저울 계량기 저번에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굳이 없어도, 우리가 감으로 달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G1에 넣으면, 이건 G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 개별적으로 집에서 미리 준비해서 세팅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준비하셔도 되고, 현장에서 바로바로 떼가지고 바로바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저는 한 B 정도의 크기로 하나 지금 뗐습니다. 그래서 바늘 30cm 정도 위에 달고 싶다 그러면, 자, 뭉친 거를 이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동글동글 걸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캐스팅하고 좋게 해서 되고, 이렇게 달아줍니다. 자, 다른 거는 뭐 모양은 조금 더 길게 할까요? 그래서 뭐 자기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이게 가능합니다. 모양 만드는 거는. 예쁘게 한번 하려니 잘 안 되네. 자, 이렇게. 자, 그럼 바늘 위에 이 고무차력이 실제적으로 뽕돌 역할을 그대로 합니다. 이게 캐스팅해도 절대 안 떨어집니다. 이게 캐스팅을 아무리 세게도 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필요 없을 경우에는 해수할 때는 이렇게 그대로 띄면 됩니다. 자, 바늘도 띄면 되고, 자, 깨끗하게 띄어지고 이게 해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만약에 위치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자, 바늘에 바로 달아도 됩니다. 우리가 끝신발이를 하거나 아니면 바늘이 바닥에 오래 머무르게 할 그럴 경우에 있을 때도, 그 대신 이게 저 뽕돌처럼 장시간 오래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어느 그 일정한 시간대, 그게 필요할 때. 그래서 위치라든지 뭐 그런 거는 자기가 얼마든지 이쪽 저쪽을 다 조절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늘에 바로 붙여도 됩니다. 바늘에 바로 붙여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 지역. 그래서 쭉 이동해서, 이제 위쪽으로 이동을 한다면 위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위에 달아도 되고. 그래서 그 고무차력이, 이런 제품 말고도 뭐라 그럴까요? 점토는 아니고, 예전에 제가 썼던 그 제품 참 좋았는데, 제가 다음에 찾으면, 제가 나중에 제 커뮤니티란에다가도 그걸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나름대로 대용품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손에 묻지 않고, 점성도 좋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이렇게 떼가지고 필요한 양만큼 떼서, 필요한 위치에서 얼마든지 달 수 있는 원줄을 목줄에다가 중간 눌러서 이렇게 달면 얼마든지 모양과 크기와, 그 다음에 이걸 굳게 해도 됩니다. 딱 굳게 해가지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아래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잘 안 묻죠. 그죠? 점토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너덜하게 묻는데 깨끗하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도래 쪽으로도 올려도 되고,
도리에다 두고 이렇게 싸도 됩니다. 이렇게. 도리에다 바로 싸도 되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고무차력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장소에 지속적으로 계속 하기는 힘들지만 미끌림이 발생을 최소한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닥에 이제 끄심바리를 할 때도 필요하고, 뽕돌만 가지고 끄심바리를 하기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채비 손실이 조금 따릅니다. 하지만 이걸로 끄심바리를 하게 되면, 차력으로 대신해서 하게 되면, 한 두세 번 정도 해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 바닥을 끓여야 되니까. 뽕돌은 닳아지거나 풀어지거나 하지는 않겠죠. 걸려서 터지면 터졌지. 하지만 고무차력은 그 반대입니다. 채비의 손실을 터지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끌다 보면 아무래도 쇠는 닳아지지 않지만 이런 거는 약간 이탈이 될 수도 있고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끄심바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끄심바리 아니어도 굳이 바닥을 찍어야 어차피 낚시가 가능하기를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늘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1m라고 가정을 하면, 예, 1m를 크게 달아서 1m를 크게 달아서 얘가 바닥에 이렇게 닿는 거죠. 그죠? 얘가 지금 바닥에 닿는 거고, 그 다음에 1m의 목줄은 미끼만 달려있기 때문에 조류에 따라서 아래로 위로 살살 움직입니다. 이 뽕돌은 무겁기 때문에 수중치가 1호면 만약에 0.8로 했으면 나머지 것들은 밑에 뽕돌을 여기에다가 중점적으로 주고 끄심발을 하게 되면 수중치에 아니 차력은 바닥을 살살살 긁을 거고, 거기에 떠 있는 목줄과 미끼는 이렇게 떠서 입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끄심발이 할 때도 이 무게를 충분히 견디고 운영이 가능한 그러한 뽕돌 대체 상품으로 제가 지금 소품으로 이 차력을 소개를 오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이렇게 써보면 미끌림이 심한 지역 또는 그럴 타임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우리가 바닥을 찍어보자, 아니면 바닥을 질질 끌어가지고 입질을 받기가 편하다. 근데 뽕돌은 왠지 좀 불안하다. 그럴 경우에는 그걸 대신해서 이 고무 차력을 한번 써보십시오. 써보면 나름대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비 손실을 적게 하고 대상어를 좀 만나고, 그 다음에 운영도 좀 편의성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뽕돌 대신에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 고무 차력을 한번 써보자. 지금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렇게 감성돔 반유동 채비를 해서 설명을 한번 쭉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 고무 차력의 어떤 활용도는 채비하는 것은 다들 잘 아시니까 감성돔 채비를 설명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뽕돌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고무 차력을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자. 뱅에돔 낚시든 감성돔 낚시든 합궁치 낚시든 생활 낚시든 당고든 어떤 낚시든 뽕돌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대체품으로 순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추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야외 활동이 힘들어서 실내에서 오늘은 간단하게 감성돔 채비를 하면서 뽕돌 대신에 쓸 수 있는, 또 사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유용하게 아이템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고무 차력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중요한 시간에 뽕돌 대신에 이런 고무 차력을 한번 써서 재미를 좀 봤었습니다. 그래서 채비 손실을 최대한 적게 하고 그 시간대에 이거를 계속 하루 종일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럴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뽕돌 대신에 고무차력을 활용해서 좀 더 운용의 폭을 좀 넓게 해서 대상어를 만나보자. 그런 차원에서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그런 고무차력의 활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지금 날씨가 그래서 못 나갈 것 같고, 날씨가 기상이 또 좋아지는 대로 감성돔 낚시든 뱅에돔 낚시든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또는 도브 포인트든 어떤 채비법이든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바다 낚시 관련된, 거기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또 한번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고, 저는 오늘 이렇게 또 물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